김건희 여사 얘기를 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공개 일정을 굉장히 광활하게 보폭을 넓히면서 좀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근데 문제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불기소 권고 이후에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는데 문제는 사실 사법 리스크는 더 커졌습니다. 오늘 법원 판결 때문인데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선고가 나왔는데 여기서 가장 주목됐던 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전주 손아무개 씨가 2심에서 오늘은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건희 여사도 이 손 씨랑 비슷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죄라면 김건희 여사도 유죄일 가능성이 큰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오늘 법원 판결 어떻게 평가하세요? 주가 조작인 거를 알고 있었을 거다. 이미 1심 재판부가 손 씨가 주가 조작의 공동 정범으로 기소됐을 때, 이 손모 씨가 기소됐을 때 그 정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무죄를 했지만 본인의 계좌를 통해서 주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이 이제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2심 재판부에서는 똑같이 주가 조작 공범으로 이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주가 조작 방조죄는 될 것 같다. 그래서 공소장을 변경했잖아요. 검찰이. 그랬더니 이제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 손모 씨에게 어떻게 보면 억지로 그냥 좀 몇 대 때렸는데 살인죄로 기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것처럼 한 게 아닌가라는 간단한 의심도 조금 들긴 하고. 근데 어쨌든 주가 조작 방조죄는 됐지요. 근데 여사는 이 손모 씨보다도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손모 씨는 통정 가장 매매가 없어요. 이건 주가 조작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손모 씨의 계좌에서는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여사는 장모인 최은순 씨의 계좌와 함께 통정 가장 매매가 이미 확인된 것만 48차례가 있습니다. 손모 씨는 1억 원의 손실을 본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사는 최종 집계는 안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미 검찰 확인서로 추정한 게 특정 기간에 23억 원의 이익을 본 걸로 돼 있죠. 그럼 손 씨보다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거네요? 엄청나게 많죠. 대신 한 가지 다른 점은 손 씨는 본인이 직접 한 거고 여사는 뭐 일임했다고. 나는 몰라. 일임했어. 그분들이 한 거야. 라고 하는데 일단 주가 조작 방조죄로만 놓고 본다면 여사가 사실은 이분들이 뭔가 이상한 매매를 하는 거를 눈치채는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정황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주가 조작 방조죄에서는 상식적으로는 못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현재 항소심까지만 보면 여사도. 그런데 검찰이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여사가 공공연하게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불기소 처분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검찰이 걸까? 어떻게든 손 씨와 여사가 다른 점을 찾겠죠. 전 이미 찾았어요. 뭔가요? 손 씨는 손 씨고 여사는 김 씨예요. 일단 검찰은 성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그게 차이점이다. 성이 다르다 하면서 여사는 불기소하긴 그렇고 처분을 하긴 그렇고 계속 뭉갤 것 같아요. 조금. 알겠습니다. 그 명품백 관련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아예 확정한 건 아직은 아니고 이제 그렇게 이제 확정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법원 판결? 자세한 상황은 박 실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 저는 검찰이 어떻게 할까 그 부분을 한번 예측해 보고 싶습니다. 그냥 뭉갤 것 같아요. 역시나.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무혐의 처분도 안 할 것 같고요. 기소 처분도 안 할 것 같고 계속 그냥 뭉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무혐의 처리하면은 아마 그 검사, 그 결제 라인에 있는 부장검사, 뭐 차장검사 이런 사람들은 아마 나중에 직권남용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위험도를 검사 스스로 감당하지 않을 것 같고 대통령 권력이 이렇게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데 이거를 기소한다? 법적 조치를 취한다? 그건 아마 지도부에서 이거를 사인을 안 해줄 것 같아요. 검찰 지도부에서? 그래서 계속 조사 중이에요. 뭐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뭉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도 뭉개왔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은 이미 2심 재판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수사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서 더 끌고 간다? 더 그냥 계속 뭉개는 거예요. 뭉개서 그 담당 검사가
인사 발령 나서 딴 데 가면 딴 검사가 가지고 또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뭉개. 네. 아마 정권 끝낼 때까지 뭉갤 것 같아요. 일부 검사들은 사실 그런 의견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사를 이거에 주가 조작 공범으로 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다. 네. 그래서 그럼 불기소 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검사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여론이나 이런 게 안 좋으니 일단 두고 보자. 그리고 아마 항소심에서 이 손모 씨가 무죄가 나면 네. 그때 여사도 무죄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전망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유죄가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주가 조작만으로 보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주가 조작 방조죄로서는 명확한 유죄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당황하겠죠.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나올 게 이제 대법원까지 보고하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 대법원은 그럼 언제쯤 나오는 거죠? 대법원은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리는데 네. 뭐 그래도 7, 8개월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검찰에서 한 7, 8개월 뒤에에서 1년 사이에 요거는 기소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기소한다고? 뭉갠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소할 거다? 지금은 뭉개죠. 지금은 네. 뭉개는데 뭉개는 시각이 한 7, 8개월 정도? 그래요? 길어야. 왜요? 왜 7, 8개월? 대통령 힘이 빠질 거예요. 이제 레임덕에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이미 이제 눈치 안 봐도 된다? 아까 이제 정나눈 쓰리콤보가 오잖아요. 네. 대통령이 계속 그런 구름 맞고 비 맞고 태풍 맞고 소나기 맞으면 정신 못 차려요. 그러면은 검찰이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뒤에는 먼저 상징적으로 이거 원래 맞잖아. 심 떼고 네. 검찰에서 먼저 원칙대로 배신이 간다? 이루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죠. 네, 후보자. 이제 며칠 뒤면은 총장이 되는데 그분이라고 해서 그분이 막 위를 무조건 기계를 갖고 들이받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나름 정치인의 아들이었고 심대평 지사의 아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름 선은 또 지킨다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눈치를 보겠지만 대통령이 힘 빠지면 눈치를 보고 계속 그럴까? 저는 힘 빠지면 원래 충성하던 사람들이 힘 빠지면 제일 충성 안 해요. 가장 먼저 배신하잖아요. 근데 심우정 총장이 무조건 충성하는 스타일은 아닐 것이다. 지금이야 뭐 그냥 있지만 네. 그래서 한 1년 뒤에는 완전 다를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박실 정권 때까지 장님 얘기랑 좀 다른 게 검찰은 안 할 것 같아. 미적거리고 임기 끝날 때까지. 네, 특검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더 강해져서 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도저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 정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이 건도 그렇지만 검찰 자체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특검으로는 네. 뭔가 된다. 19일 날 이제 토마토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기사 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국민적인 분노가 높아질 거고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냥 무조건 안 할 거야 반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여기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죠. 네. 한동훈 대표가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의혹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할까? 제가 또 본인도 이것저것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의료 문제나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문제 대통령 갈등이 있는데 어느 순간 한동훈 대표 못 먹고 여당 의원들한테 우리 이제 확실하게 결단의 칼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특검 가자. 그러면 이제 최상병 특검도 있고 여사 특검도 갈 가능성. 한동훈 대표가 이제 오케이를 하면 네. 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말대로.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밝혀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네요. 밝혀져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김건희 여사는 현장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비공개로 갔지만 그 비공개 활동을 공개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마포대교 가서 경찰들 만나서 현장 살피고 근무자를 격리하고 이런 이제 행보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한 워딩들이 좀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유 수고하십니다. 힘내세요. 뭐 힘드시죠. 이런 정도의 워딩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난간을 높이는 등 조치를 했지만 현장에 와보니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한강대교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마치 이걸 보고 많은 언론들이 통치자의 언어다. 이거는 사실은 그 영부인의 언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나갔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감, 사명감이 있으신 거죠. 사명감을 통해서 이런 것들 네. 얘기한 거다? 그렇죠. 본인이 이제 움직여야 자살도 방지할 수 있고 경찰들도 격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인데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잘하셨다. 왜요? 네?
아니 솔직히 김건희 여사가 남북 문제, 북한의 인권, 통일 이거에 더 신경 썼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보다 이거에 관심을 쓰신 건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본인이 막 대북 특사 가가지고 제가 내 김정은하고 만나겠다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거 말고 그래도 국내 문제에 집중하시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히키코모리 모드로 들어간 것 같다. 네. 국민들과의 설득,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건, 민심을 확보하려는 건 포기한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오늘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같은 전주인 손모 씨를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들이 많았잖아요. 네. 거기다가 유죄 나올 것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공천 개입 의혹까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오셔서 18장의 사진을 공개하고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귀를 기울이겠다. 통치체 언어를 썼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모든 의혹들 이런 것들은 상관 안 하고 그냥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엔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냐? 의구심이 있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그걸 진실로 스스로 믿게 돼요. 저도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게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면서 진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 아닌데 저분들이 뭔가 오해를 하는 거 했다가 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어요.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반국가 세력, 네. 반 대한민국 세력. 이렇게 해보니까 답이 너무 명확해진 거예요. 이분들은 나를 비판하는 세력들은 반국가 세력에 선동돼서 비판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당당하지. 그렇게 되는군요. 지금 그런 논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죄 선고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손모 씨의 유죄 선고가 뻔히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틀 전에 허리치면 선글라스를 꼈어야 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선글라스가 없었어요. 선글라스 껴면 밤이고 막 그랬더라고요. 약간 해질녘인데 약간 지휘자의 모습 카리스마는 무조건 선글라스거든요. 네. 선글라스가 없었던 게 좀 아쉬움이 있고 사진 딱 보면 엄청난 카리스마가 느껴지잖아요. 네. 지휘자의 그러니까 말도 개선, 귀를 기울여 이걸 떠나서 사진의 몇 장은 그 리더의 카리스마가 느껴져요. 이렇게 딱 살펴보고. 네, 딱 보고. 네. 나 철조망 부서질 줄 알았어. 눈 쫙 레이저로. 네. 이 정도 구조물로 되겠어? 좀 서울시장으로 그래. 뭐 약간 그런 느낌. 똑바로 못해. 뭐 이런 거. 그 사진을 보면 서울시장도 약간 긴장할 것 같은. 여사한테 찍혔나나? 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물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음에 하나 더 추가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민심을 듣지 않고 네. 왜냐하면 민심은 반국가 세력이 조정한 거라고 믿고 그냥 난 나대로 가겠다. 이 당당함의 표현이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송채 반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대통령 배우자의 언어가 아니에요.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 배우자의 행보와 메시지는 위로가 되어야 해요. 네. 격려가 되어야 해요. 네. 근데 지금은 지시잖아요. 네. 명령이고. 이거는 역대 어느 대통령 배우자가 이러한 행보와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참 우려스럽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의 참모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네. 이건 없어져 버렸다. 그냥 참모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 배우자가 얘기하면 그대로 따르는 하인 역할밖에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일정 잡는 것, 네. 저희 가서 저러한 메시지 내는 것, 저러한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부적절해요. 정상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뭐 가긴 했어도 뭐 사진까지 그렇게 공개만 안 했어도 사실은 크게 문제될 건 없었을 것 같은데 정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네. 근데 안 하는 거죠. 뭉개고. 네. 참모들도 여사가 바라니까 그러겠죠. 참모들이 저는 정부적 참모들이 되게 무능하다고 보는데 그걸 떠나서도 여사가 그걸 바라고 그리고 초반에 이런 것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제는 이거 괜찮아? 이거 좀 오바 같은데? 했더니 칭찬 들었어. 근데 이틀 막 딱 했는데 칭찬 들었어. 네.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또 플러스 또 나올 게 추석 영상이잖아요. 추석 인사. 내일 공개된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국민들이나 아니면 여당에서조차 김건희 여사에게 사실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그 영상에는 사실 사과가 들어있진 않다라고 하는데 이 영상이 끼칠 또 영향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네. 그래요. 정말 여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따뜻한 추석 명절 보낼 수 있겠네요.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사님 고마워요. 화이팅! 이러겠냐고요. 아니면은
왜 또 나와가지고 왜 저러지? 지금 나오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도의 집중도가 높잖아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네. 부정적인 관심이에요. 그래서 나오면 나올수록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여권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님 활동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높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저러한 판단을 할까? 아까 처음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여사가 국정 운영에 무한한 사명감을 갖게 됐다. 네. 그래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는 거다. 롤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요?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가 네. 김건희 여사의 롤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포스트 레이디도 했지만 사실은 그런 본인의 어떤 정체성이 있었던 건데 그거랑 좀 사실 본인은 또 다르게. 나는 공적인 역할을 한 적이 없지만 누구보다도 정무적인 판단, 예측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명감을 갖게 된 것이 아니냐. 불행인 것 같아요, 이거. 알겠습니다. 자, 추석 영상, 대통령 부부의 추석 영상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지금 거라고 오늘 보세요? 유죄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정무적 판단이라면 적절한가? 지금 한 발 빼야 되잖아? 근데 이미 다 공개까지 했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대로 뭉개고 간다, 그냥 다. 네. 민심의 비난 따위는 뭉개고 간다. 왜? 민심은 반국가 세력에 선동되어 있으니 네. 나는 내 갈 길을 그냥 가겠다. 라는 게 지금 전반적인 모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하죠, 사실.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뭐 여권,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봤어요. 약간 우려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칼럼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칼럼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해야 될 거는 이준석 전 대표, 그다음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나서야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가능할까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 양상훈 칼럼이잖아요. 네. 간혹 이제 좋은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던데 이번 거는 약간의 목적어를 잘못 쓰신 것 그래요? 같아요. 왜? 왜? 역시 왜? 그러면서 눈치가 딱 맞아. 왜?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휴대폰 최대 50만 원, 인터넷비 최대 47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약정 끝나신 분들은 아정당에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정당에선 포장이사, 이사청소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아정당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양상훈 칼럼이잖아요. 네. 간혹 이제 좋은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던데 이번 거는 약간의 목적어를 잘못 쓰신 것 그래요? 같아요. 왜? 역시 왜? 그러면서 눈치가 딱 맞아. 왜? 그거는 알죠. 선생님은 많이 이제 벌점이 많이 쌓이시니까 제가 저를 할게요. 이렇게 자꾸 언급하지 마시고 본인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원래 대통령이 이제 여사를 설득해야 된다. 네. 라고 썼어야 맞죠. 내가 김건희다, 나는 김건희다 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마포대교의 모습을 보니까 카리스마 딱 보고 정말 여사가 V제로가 맞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사를 이제 좀 나 쟤네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라고 설득하는 게 먼저다. 네. 그렇고 만나라 하고 싶어요. 네. 저는 양상훈 논설위원이 네. 제 주장을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그 주장을 하셨어요? 한동훈 당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서 김건희 여사의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아무리 풀어도 안 된다. 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력이 가장 크고 강하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먼저 설득하고 신뢰를 회복해라. 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거 보고 칼럼 쓴 거예요. 제 주장을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대표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한 이건 안 돼요. 여권은 분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양상훈 논설위원의 칼럼 내용 100% 동의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지금이라도 당장 한남동으로 가라.
주체는 다 다르지만 한동훈 대표가 먼저 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가 먼저 노력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설득해야 된다. 주체는 다 다르지만 어쨌든 관계 개선은 필요하다.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예요.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고요. 근데 제가 관계 개선이 필요한데 잘 안 될 것 같죠. 제가 너무 암울해요. 알아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의대 정원 이 확대, 의료 대란 문제와 관련해서 네. 정권을 갖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지금 독대 신청을 엄청나게 했대요. 그래요. 근데 안 받아들인대요. 전혀 응답이 없대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당대표로 인정하지도 않고 신뢰를 완전히 거둬들였다.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동훈 대표님, 갈 곳은 용산이 아니라 한남동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하기 전날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수사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여러 가지 전망을 해봤는데 결국 불기소 권고를 내렸고요. 그런데 이제 수심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재형 목사가 제기한 수사심의위원회도 따로 개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후에 다시 개최가 될 텐데 요거까지 결과를 보고 검찰에서는 최종 처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자, 이거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민간인이 들어가는 물론 법조인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종교인도 있지만 여사의 디올백 수심에서 국민적 법상식에 맞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어요. 네. 뭐 반반 정도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안 했지만 저는 순진하니까 네. 기대를 약간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팀의 프레젠테이션, 변호인 팀의 프레젠테이션인데 둘이 똑같은 의견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물어봐도 Q&A를 해도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죠. 최재형 목사 쪽은 못 받고. 그게 영향을 미쳤는지 불기소 권고가 나왔잖아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재형 목사 관련된 수심위도 뭐 최재형 목사는 지금 나는 정탁을 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검찰들은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네. 희한한 희한한 상황인 거죠. 그것도 좀 모양이 웃기긴 한데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고 본다는 게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한 번 더 상식과 순진하게 믿어볼 것이냐. 네. 근데 이제 믿고 말고가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 자체에 대한 믿음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저는 믿고 제가 앞서 이제 뭐 손모 씨와 여사는 성씨가 다르다. 네. 그걸 가지고 할 수도 있다. 뭐 어떻게 보면 반조롱인데 그만큼 검찰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장 소장님은 뭘 그냥 두 번째 질문도 하지 말아요. 뭘 이거 결론 날 건데 너무 착하고 순진해. 그냥 알겠습니다. 절차적인 정당성, 형식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냥 받아들인 거지. 뭐가 바뀌겠어요. 그 여사의 디올백도 여사가 이거는 국가에 귀속시켜달라고 했대잖아요. 네. 감사의 표시로 줬으면 다시 최 목사에게 돌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래 돌려준다고 했댔잖아요. 네.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이게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다면 국가에 왜 귀속돼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 목사가 계속 돌려달라고 하고 있고 300만 원짜리잖아요. 네. 국가가 왜 가져가는지 잘 이해. 국가는 그러면 경매에 붙여가지고 이거를 돈을 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최 목사의 얘기는 계속 지금 있는 백이 내가 준 백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안쪽에 디올백 안쪽에 음각돼 있는 시리얼 번호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찍어 놓든지 적어 놓든지 해서 그거를 알고 있다. 맞는지는 대조를 해보자.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사실 백 똑같은데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가 그 백은 이미 누구에게 줘버려서 행정관에게 줘버려서 행정관이 다 써서 사용감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백이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걸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왜 확인이 안 되는 걸까요? 검찰에서 확인도 안 해주고 맞아 그거는 제가 아무도 얘기했지만 내 5만 원짜리 아니야? 내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 번호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아니야 백 똑같이 생겼어. 그 백 맞아. 이렇게 하고 국가로 귀속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죠. 의심이 자꾸 가죠. 자, 그리고 사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감사원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이제 많은 곳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긴급 의사진행 발언인데 어차피 6개 많잖아요. 시청자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 저희가 김건희 1, 김건희 2 해가지고 김건희 한 8 정도에서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하면 시청자들 이야기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김건희 주제를 네. 김건희 1 뭐, 김건희 2 뭐. 김건희 뭔가요? 네. 숫자가 4. 김건희 4 감사원 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원에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뭐 대통령실 이전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밝혀진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계약부터 뭐 예를 들어서 관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부터 시공, 준공, 절차 전반에 걸쳐서 사실은 법령 위반이다 이런 사실들을 확인을 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뭐 누구를 고발한다거나 고소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의 조처를 하겠다 해서 이제 끝났는데 이게 사실은 애초에 선정 업체 자체가 21g이라는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이 높은 업체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골랐냐 이게 가장 관건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모른다. 확인 안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 발표였는데 이 감사원 발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정 수장님? 감사원이 우리 한겨레가 보도한 네.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면은 네. 아마 더 엄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 한겨레 TV, 네. 한겨레에서 보도한 걸 왜 안 봤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봐주려고 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직권남용, 이전비용 책정 의혹 그거는 처음부터 제외됐잖아요. 조사도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주의 촉구 이런 것만 내세운 것은 그냥 봐주고 싶은데 억지로 그냥 봐준 건데 감사원이 왜 존재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것이 선례가 돼가지고 다음번 어떤 공공기관에 이러한 계약과 이러한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때 그냥 주의받았는데 왜 지금은 날 징계하려고 그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다음번 정권이 들었으면 이거 100% 이거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그때 다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냥 2년 반 정도 눈 감고 그냥 별 문제 없다라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국가의 시스템들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인권위, 권익위, 감사원까지도 네.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그냥 다 작아지는 거예요. 정말 가장 나쁜 게 국가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건데 그 국가의 공적기관 곳곳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가지고 저는 상당히 좀 걱정되고 우려스럽고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100%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권익위, 검찰, 감사원 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공적기관이 가지고 있어야 될 최소한의 것들이 있거든요. 네. 물밑으로는 뭔 짓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있을 수 있어요. 다 감추고 싶은 게 있겠죠. 근데 드러나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왜 그건 가장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감사원에서 덮고 간다. 문제가 생긴 걸 안 들키면 상관이 없죠. 네. 거기까지 안 들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죠. 역대 정권이 다 그랬어요. 근데 들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그게 감사원의 존재 이유니까. 그런데 무자격 업체가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했던 업체가 리모델링, 관저 리모델링을 하는데 핵심이 그럼 이 업체를 왜 선정했냐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를 아무런 그 파악이 안 됐어요. 네. 그 관련은 여사를 후원했던 업체고 가끔 여사 관련 일에도 등장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혹시 여사 아냐? 여사한테 물어봤어야죠. 그래야죠. 근데 그런 게 없죠. 전혀. 그냥 뭐 주의 조치 부적절했어. 없는데 왜 시켰어? 그분이 뭐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렇구만 만약 그랬다면 그렇게만 듣는 게 아니라 근데 여사랑 옛날에 관련 있는 업체인데 혹시 그래서 하냐? 물어봤어야죠. 네. 최소한.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없다. 그래서 국가의 권위가 사실은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이제 오늘 오전에 나온 한겨레 단독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관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준공 검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준공 검사를 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조작해서 서류를 만들었고 아예 도면은 작성되지도 않았고 뭐 대부분의 문서 자체를 폐기시켰고 여러 가지 정말 이거는 법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행동들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비슷한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었는데 여기에 이제 한겨레 그램 21이라는 업체 21g이죠. 네. 21g 네. 업체가 나오고 또 다른 업체 하나도 등장이 돼요. 근데 정말 소규모 업체인데 여사와의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있는 업체들이죠. 네. 근데 여기가 리모델링도 제대로 사실은 못해서 문제가 됐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조금 뒤에 뭐 또 국감때나 이럴 때 또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공사 다 끝난 다음에도 문제들이 좀 있었다 이런 보니까 건가요? 이제 이게 그 자격
자격도 자격이지만 능력이 안 되는 업체들이어서 네. 여사의 전시회는 후원했지만 능력이 안 돼서 이건 어떤 걸 상상하시면 되냐면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몰라요. 그냥 상상하는 예로 들자면 부산 엑스포 때 우리 마지막에 올라갔던 홍보 영상 있잖아요. 네. 바로 이런 영상인 거죠. 너무 조야하잖아요. 조잡하고. 네. 허접하죠. 뭐 허접 좋은 거죠. 네. 허접했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허접했었다. 네. 그래서 그냥 친한 업체 하다 보니 허접해서 그게 좀 문제가 생겨서 또 뭐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최종 못한 거여서 말씀을 못 드리고 네. 일단 그런 얘기가 일부 주장이 있다라는 거고. 못 봤어요? 그 영상? 봤잖아요. 그러니까 홍보 영상 허접한 것처럼 이 업체가 리모델링한 게 허접했다. 그건 모르지 우리. 네. 그건 그런 얘기가 확인할 수가 있다. 없죠, 예, 그거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관저잖아요. 그냥 어디 교육감 관저도 아니고 시장 관저도 아니고 대통령의 관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도면도 없이 무자격 업체가 한다는 게 우리나라 권위에 이게 맞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 네, 이 이제 소규모 업체에 맡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한겨레가 보도한 이 아예 그러니까 준공 검사를 한 것처럼 조작돼 이건 서류 조작이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아니, 법 위반한 거죠 이거는. 네. 이런 건 다 구청에도 신고도 하고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조작했다? 도면도 작성되지 않았다? 국가 기밀이다? 경호시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게 과연 용서가 될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이러한 일들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다 근거를 남겨야 되거든요. 근데 경호상의 이유로 자료 폐기했다?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짓말로 생각이 들어요. 뭔가를 감추고 싶어 한 거죠. 네. 튕기는 게 있는 거야. 아니 그냥 어느 업체가 했는지 어떤 수준으로 했는지 계약 거기에 내용은 뭘 어떤지 만들었는지. 그런 거 다 그냥 밝혀지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폐기했다고 그러고 요거도 먹고 그냥 계속 그냥 국가 경호실 때문입니다. 대통령 내분의 안전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그냥 우기는 거죠. 나중에 법적 책임 받아야죠. 근데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면이 하나도 없대요? 네, 하나도 없대요. 근데 우리 뭐 보면 네. 건축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 하시는 분들 다 하는 게 있잖아요. 뭐가 생겼어요 나중에 어디서 물이 새, 뭐가 새. 도면을 봐야 이걸 뭘 그렇죠. 할 거 수리를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세력들이 대통령이 말하는 진짜 반국가 세력이 뭔가 도청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뭔가 위험을 심어놨어요. 이게 워낙 소규모 업체, 이상한 자격 없는 업체를 가지고 하니 거기 어떻게 잠입해서 우리가 뭐 완전 가정을 상상해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든 시정하려면 그러니까 보안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만 도면 자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통령이 하다못해 어느 공간에서 사는지를 파악해야지 사실 경호가 되겠죠. 그렇죠. 하다못해 동네에 보일러 뜯어 고치는데도 도면을 보곤 하는데 대통령 관제에 당연히 엄격하게 관리돼야 되는데 도면이 없다는 건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뭐 거기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 어디서부터 어떻게 부셔서 리모델링 할 건지 알잖아요. 도면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의문점 투성입니다. 네.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